지금 그러면은 선관위원장이 증발해버려서 중단된 막장 드라마인가요? 근데 걔네가 이번에 또 나온다는 거야. 뭐 매수가 됐나? 무법지대인데 무법지대? 서울 시민의 건강을 길바닥에 내던지는 것과 동일한 거라고 보는데 뭐 기계 사놓고 뭐 의사 나는 전문 의사하고 예. 간호사하고 연구진하고 다 했는데 음. 안에서 문을 닫았어요. 후에 5년 뒤에 그 기계는 이제 고철로 다 팔고 완전히 죽었거든요. 45억을 들여서 하루치를 일을 했네요. 일가 수준에 뭔가 있는 게 아닐까요? 어떤 커넥션. 네, 커넥션. 업무상 배임, 지방의료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공무원의 직무유기. 당장 나와 진짜. 노동정치 사람 노쇼 시즌 2. 안녕하세요 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dur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공무원수노조 우려연대 본부 서울지역지부 조직부장을 맡고 있는 구자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예. 아니 원래 저희 집행위원이셨다가 맞습니다. 내려놓으시고 나서는 예. 볼 일이 없어가지고 워낙 바쁘셔가지고요 또. 네. 네. 의료연대 본부가 또 일이 많잖아요. 많죠. 원래 많은 데다가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어서 이 코로나를 빌미로 병원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이런 나쁜 그런 병원들이 것도 많아서 있어요.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좀 어떻게 건강히 지내고 계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제 건강을 걱정해주고 해서 또 건강에 또 잘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일하시니까 그렇죠. 매일매일 병원 가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감기라도 걸리면 바로 그냥 약 나오고. 그럼요. 바로 우리 조치합니다. 쉬라고. 아 쉬라고. 아 그 우리는 병가가 제일 쉬워요. 의료연대 또 그런 분위기군요. 의료연대 자리가 있으면 좀 이렇게 회원분들한테 소개해 주시고. 우리는 자리 많습니다. 네, 일자리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직업 소개도 하는 거예요. 아, 이제. 그렇죠. 이번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에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투표가 시작됩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좀. 박빙의 승부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도 다들 많이 뭐 계시고 어디가 이길 거라고 얘기 못 하더라고요. 많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여파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에 행사 하나 하고 이틀 휴가 내고 쉬었어요. 덕분에 지난주 노쇼 시즌2 영상 재밌게 보셨다는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네.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쵸.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SNS에 자기 계정에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오늘 들고 나오신 주제가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신 현장이 지금 어디시죠? 되게 참 말하기 어려운데요. 의료연대 서울지부가 맡고 있는 병원이 서울대병원, 서울의료원, 마리아병원, 청성식병원, 카프성모병원, 그리고 국군병원. 이 중에서 서울대병원 빼고 나머지 병원이 제가 담당하고 있는 병원. 위치적으로도 지금 이게 너무 먼데 동선이 아니 그죠? 디지죠. 매주 한 번씩 방문하기도 어렵죠. 병가를 적극적으로 써야겠네. 오늘 사실 주제는 서울의료원 얘기를 가지고 오셨는데 굉장히 개판이라고.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노동이사 선거를 하다가 그게 중단이 됐다면서요? 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직접 이사회의에 참여해서 경영에 목소리를 내는 정착이 돼 있는 나라들이 몇 나라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그 도입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노동특별시를 선언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6년이죠? 네, 그때부터 이제 추진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서울시 예. 투자출연기관 21개. 임기가 2년씩인 거예요. 3년입니다. 3년. 예. 3년이면 이제 이번 올해가 두 번째- 임기가 끝나는 그렇습니다. 해인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선거가 중단이? 서울시 기획조정실 공기업 담당관에서 노동이사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를 했어요. 선거에 대한 세부 운영 지침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좀 엉성해요. 선관위 구성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고 서울시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그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 곳에서 1명, 그리고 사측에서 3명, 그리고 노측에서 3명 이렇게 7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몇 명 뽑는 건데요?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2명, 직원이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네. 300명 이상은 2명, 300명 이하는 1명. 그럼 총 이사가 몇 명이죠? 전체 T.O.는 11명이에요. 11명 중에서 2명을 뽑는 노동이사제에서. 적네요. 적죠. 그 실제로 2018년도에 서울시가 노동이사들을 다 데리고 유럽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독일의 샤리테 대학병원이라고 있는데 독일에서 가장 큰 시립병원이에요. 그 병원에 노동이사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서울의료원의 노동이사가 몇 명이냐? 2명이다. 전체 몇 명인데 11명이다. 그러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우리는 노동이사가 절반인데도 네. 그래도 문제가 많은데 이 달랑도에서 뭘 하냐? 그게 서울시 보고서에 나와요. 서울만의 노동이사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작년 1월에 서울의료원에서 간호사 한 분이 사망하셨고 예. 6월에 또 노동자 한 분이 과로사로 돌아가셨어요. 당시에 산안위를 한 기록이나 이사회 기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걸 전혀 다루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동이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니 노동이사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요. 아무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예. 근데 걔네가 이번에 또 나온다는 거야. 뭐 매수가 됐나?
아니 소속된 노조에서 나가신 분들이에요? 아니죠. 아 한국노총 소속이죠. 몇 개의 노조가 있나요? 2개입니다. 한국노총 소속과 민주노총 소속. 거기가 한 조합원이 한 900명대, 우리가 네. 한 230명대. 제대로 역할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다시 한번 노동이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배경이 있기 때문이네요. 맞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병원인데 서울시도 같이 이 내용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알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이 문제는 서울시의 책임도 상당한 부분이 있겠네요. 있다고 봅니다. 파행된 이유가 지금 선관위 구성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고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선관위원을 이제 하는데 이 노측 3명을 이제 한국노총에서 다 가져가려고 했죠. 저희가 서울시를 찾아가서 설득을 했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한쪽의 의견만 들을 수밖에 없고 다양한 직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다. 2017년도에 만든 선거 규정에 보면 다양한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선관위를 만든다라고 명시가 돼 있으니 한쪽 노조에서 3개를 다 만든 거는 맞지 않다. 우리 노조에서도 한 명이 해야 된다. 17년도 선거할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한국노총 쪽에서 우리 조합원 중에 아무나 한 명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쪽에서 임의로요? 예. 민주노총 조합원을요? 예. 그냥 아무나? 이 3명을 서울시 임추위에 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한국노총이에요. 교섭대표 노조. 별도의 이야기 아닌가요? 왜 그렇게 되지? 그게 맞는 거죠. 별도로 하는 게. 예. 복수노조 사업장들이 그런 모순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많죠. 교섭에만 적용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지금 딴 데까지 다 그걸 적용해버리면 문제 심각한데. 노동조합도 1등만 기억하는. 그렇습니다. 선관위를 구성을 했는데 선관위 원장이 교수를 하고 계시고 보건행정학을 하고 계시고 이런 분이신데 갑자기 사퇴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중단이 된 거예요. 선관위원장이 증발해버려서 중단된. 네. 막장 드라마인가요? 그 사람의 입장을 뭐 얘기를 하자면 보통 네. 보면 이제 선관위는 정말 드라이하게 부정이냐 아니냐 그죠. 이것만 정하잖아요. 공정하게 룰을 지키도록 예. 안내하고.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러니까. 약 후보 선본에서 나와가지고 룰 미팅에서 그걸 정하는데 그죠. 노동이사 선거제는 그런 룰 미팅이 없어요. 에... 그거를 선관위에서 그냥 다 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선관위에 승인이 없는 홍보물을 쓸 수가 없는데 이 승인이 검열 수준이에요. 와. 실제로 요번에 우리 민주노총 후보 중에 부당해고를 당해서 1년 반 정도 투쟁을 해서 다시 이제 복직하신 분이 있어요. 네. 근데 물론 복직의 형태는 공채에 응모를 해서 다시 복직을 하신 거예요. 부당해고 투쟁을 한 건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썼더니 이 사람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계약 만료였다. 라고 해서 문구를 고치라는 거예요. 못 고치겠다라고 했더니 그럼 이 사람 홍보물은 우리가 뿌릴 수 없다. 이 사람의 벽보는 게재하지 않겠다. 라고 선관위가 결정을 한 거예요. 내용을 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가져가지. 공직선거법에 보면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물론 이제 네. 그 내용을 가지고 누가 이의 신청을 한다거나 고발을 하게 되면 네.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지. 그죠. 선관위가 이 문구를 바꿔오세요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규격에만 맞으면. 예. 근데 여기는 보면은 우리나라의 중선관위보다 더 우월한 권한과 힘을 가지고 우월한 강제를 하고 있죠. 아니라 이거는 무법지대인데 무법지대?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네. 선거감독위원회네요. 크네요. 이제 선관위가 그렇게 파행적으로 될 것 예, 같아서 예. 저희가 공정선거 감시단을 만들었습니다. 음. 여기에서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으니 그리고 지난번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보이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으니 공정선거를 하자라는 뜻에서 공정선거단이라고 했어요. 그걸 가지고 선관위의 허락 없이 사내에서 불법 단체를 만들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죠. 87년도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때도 가만히 놔뒀던 공정선거 감시단을 예. 너네가 무슨 근거로 안 된다고 하냐. 계속 지금 선관위하고 얘기를 하면서 각을 세우고 있어요. 아니 이거 서울의원은 사립병원이에요? 아니 잠깐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러면 예. 이거 결국 관리관독 책임은 서울시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죠. 예. 아까 어디라고요? 시민건강국 안에 있는 보건의료 정책과. 전화번호를 여기다 띄워버릴까? 이제 항의 전화하라고. 괜찮아요. 이게 서울시가 다른 의료기관들이나 모범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의료원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범이라는 것이 이게 어떤 모범인가 이게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이거 왜 하는 거죠? 굉장히 선의로 해석하면 어렵게 이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 텐데 네, 이런 그렇죠. 식으로 돼버리면은 더한 반동을 이제 불러올 수 있는 거잖아요. 노동이사제의 나쁜 선례를 만들어서 노동이사제는 한국에서 실패했다. 그런 그걸 건가? 만들어가는 그런 건가요? 빅픽처를 어떤 놈이 그리고 있는 거야? 당장 나와! 설마 그건 아니겠죠? 근데 위원장이 그만둔 가장 컸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 노조에서 간 선관위원은 후보자 간 토론회를 하자. 그래야 직원들이 선택권이 보장되는 거 아니냐. 그쵸. 라고 해서 하자고 했어요. 라고 했는데 선관위원장이 뭐 시간이 안 된다.
된다. 그러면서 후보 등록 기간은 일주일, 선거운동 기간은 처음에는 이틀을 잡았어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선거 이틀. 선거는 쓸데없다. 선거를 실패하자. 그래서 반대로 아니 등록 기간 3일 하고 선거운동 기간 일주일 하고 이 안에 후보자 간 토론회 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했더니 네. 안 된대. 그러면서 지금 현재 선관위가 7명이잖아요. 우리 쪽 1명 빼면 6대1로 투표를 했어요. 당연히 지지. 아니 7명의 선관위원 중에서 6명이 그러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의견에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후보들은 계속 공개적으로 후보 토론회 하자. 비용 없으면 우리가 될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한 거죠. 그래서 지난 11월 12일에 선관위원장이 네. 그분이 다니는 학교 앞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1인 시위를 한 거예요. 선거에 후보 대해서 토론회 하자. 초등학교도 다 하는데 정말 소박한 예. 요구사항이네요. 예. 하여튼 뭐 그분이 뭐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고 뭐 그랬다 그러면서 그래서 좀 선관위원장으로서 회의에 좀 나오긴 어렵고 처음에는 카톡방을 나갔대나 뭐 그러시더니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만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구에서 운영하는 데서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구가 아니라 네. 제가 아파트 동대표 하잖아요. 동대표 회의도 그런 식으로는 안 해요. 참 나 진짜 와 너무 심각한데요. 그러면 이거 선거는 앞으로 뭐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노동이사 못할 수도 있겠네요. 못해서는 안 되고요. 네. 하긴 할 건데 일단 서울의료는 다른 데보다 선거 시작이 늦었어요. 이게 그렇죠. 원래 예. 임기가 10월 22일까지였기 때문에 네. 9월 23일까지는 선출을 했어야 되는 선거거든요. 그러려면은 7월이나 8월 달부터 선거를 진행을 시켰어야 되는 건데 얘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9월 초에 서울시에 임원추천위원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를 하다 보니 막 급하게 됐고 그걸 뭐 저희는 다분히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그런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10월 말까지인데 지금 11월 말이잖아요. 네. 한 달이 지났는데 그렇죠. 임기가 끝난 게 지금 노동이사제가 공백 상태네요. 맞습니다. 노동이사가 없이 유일하게 서울의료만. 완전히 파국이네요. 파행. 맞아요. 아니 그러면은 빨리 서울시가 위원장을 재선임을 하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가 이번 주에 누가 선관위원장을 할 건지를 정하겠죠. 근데 아마 이번 추천위에 오시는 분들이 서로 안 하려고 하겠죠. 이런 벌집에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아니 벌집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겠지만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될 그렇죠. 일인데 어쨌든 이 의료계에서 책임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방치를 해서 되겠는가? 이거 서울 시민의 건강을 길바닥에 내던지는 것과 동일한 거라고 보는데 맞아요. 서울시가 취약계층, 저소득계층에 건강 문제 별로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한편으로는 이거 그러면 서울시 의회 의원들도 좀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올해 상임위가 다 바뀌었어요. 정의당의 권수영 의원님이 마침 보복위로 오셨어요.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의료원하고 시민건강국 하는 날이 12일하고 13일이었어요. 그땐 노동이사 선거 전이었기 때문에 그거 말고 서울의료원이 파행적으로 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고 대책에 대해서 예.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갖고 와라 라고 했는데 서울의료원은 건물을 아마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으리으리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병원인데 실제로 그 구성원들이나 운영을 하는 이 사람들을 봤을 때는 정말 이 사람들이 이런 병원을 운영할 자격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한심해요. 사실 저는 서울의료원이 그렇게 존재감이 있는 병원은 아니었어요. 작년 1월에 서주윤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죽음을 선택하시고 나서 대책위가 구성되고 그리고 병원장이 사임하고 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1년 만에 산재 인정이 되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이게 문제가 서울의료원 자체의 문제가 꽤 있는 거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세설의료원 분해하고 이제 서울지부하고 옴부즈만위원회에 감사를 신청을 한 게 몇 건 있었어요. 서울시 익숙한 이름입니다. 옴부즈만요? 옴부즈만. 예. 옴부즈만을 하셨잖아요. 아, 예, 그렇죠. 서울시 시민참여 옴부즈만 출신입니다. 예. 첫 번째 했던 건 뭐냐면 직무 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부당 계약. 한 업체가 뭐 10년 넘게 계속 이제 맡아서 했는데 근데 그 금액이 1억 2천인가 3천 정도 했는데 네. 늘 이제 수의 계약을 했던 거예요. 그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서울의료원이 공공난임센터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사실 2011년도에 서울의료원이 지금 신해동으로 이전하기 전에 미래맘이라는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완전히 죽었거든요. 뭐 기계 사놓고 뭐 의사 나는 전문 의사하고 네. 간호사하고 연구진하고 다 했는데 안 돼서 문을 닫았어요. 후에 5년 뒤에 그 기계는 이제 고철로 다 팔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조사를 해라 라고 해서 작년 6월에 민주주의 서울이라고 해서 신문고처럼 예. 거기에 이제 난임 부부들이 서울시 추경에 34억이 배정이 됐던 거예요. 서울의료원 난임센터를 위해서. 난임 부부들이 그걸 가지고 반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차라리 그 돈으로 바우처 카드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그리고 작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이 거의 90% 가까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럼 더더욱이 이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병원을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공률이 35%인 병원이 있어. 아무리 안 돼도 세 번째는 되겠지. 근데 서울의료원은 빵이야.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부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서울의료원은 하지 말고 그냥 바우처 카드로 하라.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결국 추경에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접었어요. 그럼 그 다음 해에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울의료원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 그럼 우리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할게 라고 하면서 그냥 해버린 거야. 근데 사실 그 지 돈이 아니잖아. 서울시 돈이고 시민 돈이지. 근데 이거를 다시 본인이 사업을 하려면 이사회를 통해야 되고 이사회 승인 받은 거를 시장에게 다시 승인을 받아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한 사업이니까. 게다가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시의회에도 보고를 그렇죠. 해야 되고 보건복지부에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옴부즈만에 넣어서 받은 결과 업무상 배임, 지방의료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공무원의 직무유기 혐의가 드러났죠. 서울시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드러났으면 시민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혐의를 밝혔어요. 그럼 서울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소고발을 해야겠죠, 당연히. 책임자를 확인해가지고 예. 책임을 물어야죠. 근데 안 해요. 어떻게 이걸 갖다 방치할 수 있죠? 그걸 안 하고 틀어막고 있던 분이 당시 보건의료 정책과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시민건강국장이 되셨습니다. 또 영전까지 하시고. 예, 요즘 코로나 서울시 상황 나올 때마다 나와서 하시는 그분이 그분입니다. 충격적이네요. 그래서 새서울의료원 분해와 서울지부가 그 두 사업에 관련된 범법 행위를 했다라고 의심되는 모든 사람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남대문서에서 수사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야, 이거 우리 1화에서 예. 경북대 얘기하고 굉장히 비슷하네요. 정부가 네.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죠. 네. 네, 민간 부분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공공에서 벌이고 있다는 게 충격적인데요. 아니 뭐 예를 들어 삼성병원의 원장이 삼성그룹의 승인을 안 받고 이건 내 돈이야 그러면서 지가 마음대로 사업을 했어. 그럼 그걸 삼성그룹에서 그 사람 가만히 냅두겠어요? 벌써 절단냈지? 근데 이제 삼성 일가면 달랐겠죠. 일간 물론 달랐겠죠. 그건 그러니까요. 이것도 그러니까 일가 수준에 뭔가 있는 게 아닐까요? 어떤 커넥션 네, 커넥션. 없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뭐 화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뿐입니다. 그렇죠. 이제부터 그렇죠. 소송도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아니 의심이 예. 가는 부분이 있으면 확인하고 그쵸. 문제가 없으면 문제 없음을 확인해가지고 그렇죠. 시민들의 돈이 정확하게 의미 있게 쓰이고 있다는 걸 확인해야지 의심이 있는 채로 놔두는 것도 신뢰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일에 서울시 행정감사에서 권성우 의원이 예. 지금까지 난임센터에 얼마 들어갔냐 라고 물어봤더니 총 가서 45억 들어갔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술을 몇 건 했느냐. 예. 서울의료원 가는 길에 보면 마리아병원 상봉 분원이 있어요. 거기가 규모가 비슷해요. 의사 숫자나 이런 게. 난임센터의 규모가 거기는 하루에 난자 채취 10건 그리고 냉동이식 10건. 이 느낌이 딱 오네요. 45억을 들여서 하루치를 일을 했네요. 그렇죠. 1년 반 동안. 맞습니다. 예. 단순히 예산 낭비 수준으로 볼 게 아닌데 이거. 정말 방만하기 그지없는 운영을 한 거네요. 네. 그리고 심지어 1년 넘게 그랬다는 거는 중간에 감사나 여러 가지 좀 과정을 통해서 안 돌아갔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또 확인하고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걸 또 못했다는 거고 가장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장도 방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제 시민건강국하고 보건의료정책과가 가장 잘못한 거죠. 사실 서울의료원에 있어서는 서울시라는 정부가 없는 상태, 무정부 상태네요. 무법에 무정부에 아주 그냥 그리고 돈은 잘 받고. 여태까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서울의료원의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엄청나네요, 네, 진짜. 제대로 된 병원 역할을 하고 있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시국이 시국만큼 지금 코로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개판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으니 오늘은 일단 여기서 끊고 다음 주에 저희는 만나기로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